7월 14일 하루 동안 공동구매 매출로만 2,200만원 낸 거예요. 인플루언서한테 주는 수수료는 15% 정도밖에 안 되었고 할인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주고도. 공동구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최근에 여행용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분이 원래 되게 잘 파셨단 말이에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월에 이제 10억 이상 매출을 내시던 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매출이 3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쿠팡 매출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작을 쿠팡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쇼핑몰을 운영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쿠팡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쿠팡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쿠팡의 문제라고 하면 정산이 느리고 수수료가 높아서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쿠팡은 유입이랑 전환을 발생시키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이 높으니까요. 유입이 쉽게 되고 전환이 쉽게 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억가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간으로 보면 쇼핑몰 자생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쿠팡 이런 매체가 없었을 때 저도 이제 자사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사몰부터 시작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내 쇼핑몰에 유입을 시킬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전환을 판매를 더 많이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입을 더 시키기 위해서 이 마케팅이라는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판매 옵션 전략에 대한 이런 고도화 작업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흔히 지금 인스타 광고 쭉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자사몰로 연결되는 업체를 잘 보시면 상세 페이지 완성도가 되게 뛰어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옵션들이 꼭 보일 거예요. 한 개 구매할 때는 원래 5만원인데 우리가 2개 구매할 때는 뭐 15% 할인, 3개 구매할 때는 뭐 25% 할인, 이런 식으로 한 번 유입된 사람이 복수 구매를 하도록 옵션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매 마케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입 자체가 어려우니까 내가 뭐 이런저런 마케팅을 다 통해서 이제 유입을 시키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한테 매출을 이제 크게 발생을 시키는 게 이제 목표로 삼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인데, 쿠팡은 너무 쉽죠. 유입이 쉽고 전환이 쉽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 이거를 세팅을 안 해도 매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또 뭐 그 다음 상품 들고 와가지고 또 대충 그 정도 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쉽게 팔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생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쿠팡에 무조건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쿠팡 시스템에 따라서 또는 쿠팡 로직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매출이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썸네일 때문에 광고 싹 중단된 적이 있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자생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케팅을 쿠팡은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이제 이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마케팅에 대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마케팅의 길을 조금 닦아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수료는 3%가 아니고 1%로 네이버가 줄여주는 뭐 링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페이스북 광고 쪽이랑 연계를 하려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조금 하고 있어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쯤에는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페이스북 광고의 연계 작업이 굉장히 좀 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좀 있어요. 수수료가 일단 높다 보니까 외부 마케팅으로 이제 끌어왔을 때 그만큼 손해예요. 네이버는 아까 제가 1%라고 했잖아요. 근데 쿠팡은 거의 뭐 1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힘들게 이제 외부 마케팅으로 굳이 쿠팡으로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네이버가 아까 전에 이제 외부 마케팅으로 끌어왔을 때는 수수료를 1%로 줄여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그렇지 않죠. 쿠팡은 약간 쇄국 정책처럼 너네 이제 다른 채널 필요 없고 무조건 우리 쿠팡으로 인입을 시켜라 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많이 주잖아요. 일단 우리 쿠팡으로 들고 와라, 그 다음에 우리 쿠팡 자체에서 너네들이 활동을 해 라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쿠팡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마케팅의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시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제 매출이 좀 안 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서 원인 분석이 안 되고요,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아예 모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네이버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사몰과 쿠팡의 약간 중간 사이에 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털 사이트잖아요. 쿠팡은 네이버 쪽에 이 포털 사이트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네이버 쇼핑 지면, 여기가 그냥 쿠팡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이버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 수도 있지만 네이버 쇼핑이 아니라 이 통합 페이지에서 보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판매하는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파워링크라든지 쇼핑 광고 영역 외에 여기 보면 파워 컨텐츠라는 이제 블로그 쪽으로도 우리가 매출 발생시킬 수가 있고, 무슨 추천이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요건 다 그 인기글 작업하는 거거든요. 요런 글을 발행을 하면서 내 제품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블럭 같은 경우에 또 상위 노출을 함으로써 우리 제품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크게 이런 이제 포털 영역이랑 이 쇼핑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이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영역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어느 정도는 조금 하셨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케팅 작업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 톡톡 메시지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뿌릴 때에도 그냥 우리 뭐 할인합니다 이런 단순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후킹이 돼서 우리 제품에 좀 더 구매를 많이 할지 고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케팅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네이버는 어느 정도 은연중에 좀 만들어져 있는데 쿠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여기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출 떨어지면 어떡해요? 맨날 하는 게 광고 들어가서 목표 로아스 보고 광고 예산 수정하고 이 두 개밖에 안 하잖아요. 그 두 개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쿠팡에 매몰돼서 그래요. 우리가 쿠팡이 화력이 좋아서 그냥 여기에서 이제 받쳐지는 거지, 만약에 여기 쿠팡이 수요가 좀 더 나중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내가 외부적으로 이미 이제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랑 갭차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일례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도 여러 가지 마케팅들을 하지만 지금 7월 14일 하루 동안 공동구매 매출로만 2,200만 원 낸 거예요. 인플루언서한테 주는 수수료는 15% 정도밖에 안 되었고, 할인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주고도. 공동구매 인플루언서들을 내가 몇 명만 조금 알아둔 상태에서 한 달에 이런 분들을 한 3, 4명만 돌린다고 가정을 해도 거의 이제 1억에 가까운 매출이 그냥 내가 쿠팡에 뭐 광고 태우듯이 광고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인플루언서한테 주는 수수료만 줘도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이미 쿠팡에서 잘 팔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인플루언서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업에 해당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인플루언서한테 인스타로 따지면 DM을 다 보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내 제품을 좀 홍보를 해줄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못 하시다 보니까 시도조차 안 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스킬이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만 투자하면, 꾸준히 시간만 투자해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 나중에는 쉽게 매출이 쌓이고, 내가 신상품을 가지고 온다 해도 이런 검증된 분들한테 이제 공동구매를 의뢰 또는 홍보를 의뢰한다면 그 신상품도 너무 쉽게 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외부 마케팅에 대해서 베이스를 점차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쿠팡 원툴로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억 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로스 집어넣고 뭐 쿠팡 집어넣어가지고 매출 많이 커졌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사도 그만큼 많이 들어왔고. 근데 그분이 10억 정도나 하셨던 분인데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단계에서 뭐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외부 마케팅 라인업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나중에는 이런 환경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으로 지금 판매를 잘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외부 마케팅의 시간 배분을 조금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외부 마케팅은 쿠팡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또는 자사몰, 근데 자사몰은 좀 그 다음 단계이긴 해서 네이버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까 공동구매라든지 아니면 좀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마케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제 공동구매로 잡힌 2,400만 원 매출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 공동구매에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 되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풀어서 영상으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길래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좀 키게 됐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쿠팡이 넘버원인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쿠팡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쿠팡 뭐 그로스 잘 나갈 때 유튜버 분들이 그로스 강의 엄청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로켓 조금 반응 있을 때 로켓 강의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어때요? 강의도 좀 많이 없어졌죠. 그만큼 재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1, 2년 팔고 더 이상 안 팔 거 아니잖아요. 요 업을 좀 안정적으로 키워 나가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 자생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도 좀 잘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